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지었는데요. 나스닥이 1% 넘게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구글이 제미나이를 공개를 한 이후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그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좀 밀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뒤엎는 느낌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MD 역시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H100의 대항마로 MI300X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H100보다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데도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 훈풍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상황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74%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2,51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1,0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1% 넘게 장 초반부터 기분 좋게 좀 힘있게 출발합니다. 820선 넘어서면서 8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500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진단키트주 어제와 동일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그중에서도 진단키트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약 바이오는 워낙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게 되면서 매크로적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좀 확산하게 되면서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시젠이나 메가이시에스, 국제약품 등 관련주들 또한 계속해서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겨울이라는 특성상 또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습니다. 일단 반등을 주는 거는 좋은 흐름이고요. 당연히 제가 어제 회원들한테도 지금 시장은 박스권장이라서 미국 시장이 조정이 짧으면 3, 4일 만에 끝날 거고 길어야 2주를 넘지 않을 거니까 늦어도 다음 주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고 조정받아도 조정폭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호재 소식이 온 거죠. 인공지능 쪽에. 아까 좀 전에서도 아나운서님이 얘기했었던 제미나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AMD가 9%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거의 3% 가까이가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여전히 미국 시장은 조정의 시그널이 크지 않고 여전히 강합니다. 자, 미국 시장 최근에 얘네들은 고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름 전, 20일 전, 그러니까 11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그냥 그 자리예요.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옆으로 행보만 했고요. 다우존스는 올라가기만 했죠. 그때 이후로 11월 20일 이후로 올라가기만 했고 S&P 500도 나스닥과 같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흔들리는 모습을 살짝 보여줬지만 진짜 흔들린 건 아니고 흔들린 척을 했을 뿐. 반도체 지수는 좀 빠졌죠. 고점에서 얘는 좀 빠졌는데 하루 만에 다시 또 올려쳤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은 오늘 휴장인가요? 열렸는데 개파락이 떨어졌네요. 눌림목이라 보여집니다. 일본 내에서도 뭔가 자체적으로는 악재가 있었나 보죠. 어쨌든 개파락이 떨어졌는데 미국 시장이 강했으니까 떨어졌다가 눌리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서 다 반등 주겠네요. 어쨌든 전 세계 시장이
급락이 없고 이렇게 유럽 시장도 강세고 뭐 중국 시장은 따로 국밥으로 움직이지만 뭐 급락은 없어요. 얘도 박스권이고 그러니까 강세 아니면 박스권의 흐름으로 시장이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뭐 하락장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미국장 이렇게 올렸던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의 무궁무진한 그런 발달들 앞으로 찾아올 그런 미래들 그래서 어제 막 여러 가지들을 보여줬는데 그 기술 그리고 그 제품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그동안 H100 모델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다른 회사죠 당연히 근데 이번에는 AMD라는 회사에서 원래 그래픽 카드 둘 회사가 원래 치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술력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MI 300X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저도 그냥 동영상으로 봤는데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이전보다도 뭐 법률, 경제, 뭐 어디 어느 분야에서 더 챗 GPT보다 뭐 뛰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을 할 겁니다. 점점 발전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1단계라 그러면 앞으로 100만 단계까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인간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나와 버리는 거니까 그런 우려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도 반도체 사용이 어쨌든 간에 많아질 거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그러니까 한계를 두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될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무궁무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터미네이터 수준 이상으로 얘네들이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이 발전이 제가 죽고 나서도 계속될 겁니다. 저의 후손의 대가 가도 계속 발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또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 같은 느낌이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혁명이잖아요. 이전에서는 2차원적으로 3차원적으로 했더니 지금은 3차원 이상으로 이게 막 확대가 되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를 모르니까. 이거 우리나라 그 서비스업에도 많은 지대한 많은 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뭐 기사를 봐서 아실 거고. 그래서 반도체는 죽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요점은 그거에서 미국 시장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해 고점 돌파. 요거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의 역사적인 고점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죠. S&P 500 뭐 고점 돌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미국 시장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코스닥입니다. 그 정도 이슈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IT 섹터는 주도 섹터이지만 그리고 최근에서도 시장이 조정받을 때 월요일서부터 IT도 조정받았죠. 조정받을 때 IT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IT 죽었습니다. 시장 죽을 겁니다. 얘기한 적도 없어요. IT는 무궁무진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종원 같은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요리도 할 거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막 얘기도 할 거고 밖에서 이제 강아지 산책하는 거 그거 다 로봇들이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택배 같은 거 이런 것들 드론뿐만 아니라 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처럼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바퀴를 달렸거나 아니면 뭐 다리만 달렸거나 뭐 그러겠죠. 물건을 위에다 싣고 뭐 그런 이제 로봇들이 앞으로 이제 나올 건데 IT를 나쁘게 이해할 필요 없죠. 근데 오늘 이따가 이제 제약주를 또 추천을 할 건데요. 그 왜 또 제약주를 얘기하느냐? 반도체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미래를 봤을 때에서 저 죽고 나서도 IT는 계속 발전을 할 거다. 그래서 IT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이런 얘기한다고 맨날 급등하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할 테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쫓아가지만 않고 저점 매수해서 먹고 팔고 또 저점 매수해서 먹고 팔고 이거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는 죽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좋게 생각해서 제주 반도체로 100% 200% 가겠지? 일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오르락 내리락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데는 좋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장점이 뭐냐면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아도 혹은 조금 빠져도 올라갑니다. 사실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그러니까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2,700, 2,800으로 다음 주 수요일쯤에서 2,800을 돌파를 해버린다. 2,700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IT 섹터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빠졌다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반복을 할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IT 섹터들도 뭐 하나마이크론이든 주성엔진이든 하나마이크론이든 뭐 이런 애들이 여기서 급등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IT도 그렇고. 근데 제약주들은 굳이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살짝 빠져도 제약주는 움직이기가 좋아요. 원래 제약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수가 흔들려도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제약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제약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IT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IT주들은 조정받아도 미국 시장이 강하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IT 섹터들도 좋고 제약주들도 좋고 그래서 바닥주들 패턴주 다 좋습니다. 지수는 2,400만 안 깨지면 돼요. 2,400만 안 깨지면 되고 여전히 그냥 박박스권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약주를 매매를 하든 IT 섹터로 매매를 하든 뭘 가지고 매매를 하든 매매하기는 참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구글이나 AMD를 좀 위주로 해서 IT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훈풍 받아가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또 박스권에서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매매하기 좋은 장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일단 전일 대비 1% 정도 내려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4,3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표적 종목이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마찬가지로 이제 폐렴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테마주들이 순환을 하는 게 지금 보이죠. 오늘도 비료하고 사료주들 아예 안 움직일 것처럼 움직이더니 오늘은 되게 강합니다. 일단 요소수 관련주들보다도 오늘은 그쪽이 더 강한데 어쨌든 요소수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료 관련주도 사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러면 안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일 텐데 제약주들은 안 올라가기도 했고 최근에 간 애들은 일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슈가 있었던 애들 위주로고 진단키트는 아직도 안 움직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 관련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폐렴 이슈죠. 폐렴 이슈. 중국에 있는 폐렴이 전 세계를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확진자들이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1.6배 늘었는데 이게 이제 호흡기 질환은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뭐 접촉으로 일어나는 거면 잘 안 일어나는데 왜냐면 안 만지고 되거나 안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기 질환은 공기 중에 떠다니니까 만약에 아파갖고 병원 가다가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우리가 어쨌든 어디를 돌아다니게 되면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고 가족끼리 당연히 되고 그래서 뭐 유치원 을 갔다 왔는데 걸렸는데 가족을 다 옮기고 이런 부분도 코로나 때 우리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이 되면 날씨가 지금 아직은 좀 따뜻해서 그렇지 조금만 날씨가 또 추워지게 되면 사람들의免疫力떨어지고 그러면 호흡기 질환이 또 금방 또 확산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랩지노믹스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마이코플라즈마가 계속해서 좀 소아 청소년 위주로 해서 더 크게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또한 계속해서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표적 종목 또한 랩지노믹스 어제와 동일하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1월 27일 JCN 시스템 4,8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1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1월 28일은 유로메카 34,000원에 11월 29일 그리고 11월 30일에 솔트룩스는 29,000원에 12월 1일 퍼스텍은 3,400원에 접근을 해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월 4일 풍산은 37,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5일 그리고 12월 6일은 한국항공우주 각각 47,500원, 47,35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12월 5일에는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12월 6일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0.21%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2월 7일 어제장에서 랩지노믹스는 4,3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37.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봤던 표적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전에 나왔던 화면들은 잘못 나왔습니다. 일단은 솔트룩스, 뉴로메카 다 미도달됐기 때문에 가격이 일부러 안 들어오게 준 거예요. 왜냐면 괜히 샀다가 물릴까 봐 가격을 밑으로 후려쳤는데 가격이 안 들어온 거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이너스 8%, 7%는 가격 다 미도달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안 들어오면 당일날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돼요. 안 샀다가 다음 날에서 만약에 제가 딱 봤는데 로봇주가 괜찮아 또 추천하면 사면 되는 건데 그래서 미리 가격을 얘기했다고 그것 나중에 들어온다고 혹은 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가격 들어왔다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격이 들어오는 당일날 안 들어오면 미도달 처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잘못 나간 거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도달 된 거는 미도달 된 거고 좋으면 계속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있다가 다시 가격을 수정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시장의 전략에 맞춰서 가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장이 딱 봤는데 오늘 로봇주들이 팔팔하고 이쪽이 물고기가 좋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가격을 높여서 들어가면 되지만 어제 그저께처럼 두살 로보틱스가 약세를 보이고 떨어지고 있을 때서는 뭐하러 로봇주를 삽니까? 사봤자 박살나기만 할 텐데. 그래서 로봇주들은 두살 로보틱스가 강해야 되는데 어제 미국 때문에 오늘은 좀 강하죠. 뭐 지금이야 이제 싸게 다시 한 번 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8%나 떨어졌으니까 공략하면은 먹기는 하겠네요. 근데 좀 더 쉬운 쪽은 제약주라는 거. 일단 이번 주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사이에 종목들을 일단 AS하는 기간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풍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산. 일단은 가격도 안 들어왔지만 미도달이 됐고 이거는 만약에 가격이 들어와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종목들을 줬는데 가격대로 만약에 내려온다라 그러면은 대응이 안 되겠죠.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뭐 일주일에서도 뭐 중복되는 거 빼고 보더라도 한 달이 20일이니까 20개, 40개, 60개 그거 다 주면은 여러분들 딱 대응 되겠습니까? 미도달 되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 안 사면 되는 거고 매수가 된 걸 가지고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고 먹을 때 팔고 깰 때 손절하고 뭐 이런 거. 자, 일단 그리고 풍산은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일단은 방산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제 이제 윤 대통령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네덜란드 순방 때 방산 수출의 새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내놓으면서 다음 주에 있을 네덜란드 방산 때 일단 반도체 이슈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이슈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뭐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오기는 했는데 주가의 흐름은 아직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혹은 연초에 방산에 대한 수주 소식은 있을 건데 그게 네덜란드가 될지 노르웨이가 될지 루마니아가 될지 사우디가 될지 이란이 될지 이스라엘이 될지 필리핀이 될지 태국이 될지 다 얘기들은 있어요. 얘기들은 있고 얘들도 사고는 쉽고 근데 그 시점이 내일이냐 모레냐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이거에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계속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한 번 무기를 사면 계속 이거를
정비도 해야 되고 부품도 갈아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그러니까 가만히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계 요 방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뭐 3조인가 나간다 그러죠. 그 조종석 그거 새 거로 뭐 하여튼간 뭐 하여튼 뭐 개조한다고 뭐 하여튼 돈 이렇게 막 많이 부르는데 어쨌든 방산 쪽은 참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방산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쪽들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다들 잘 사는 나라들이죠. 힘도 있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도 뭐 내년서부터 방산에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풍산 나중에 또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자,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었는데 47,500원. 자, 뭐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요.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좀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방산주들의 실적은 확실하게 무상향되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방산주들은 길게 볼 때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4분기 실적, 뭐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면 점점 좋아진다는 확인이 되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형주 쪽인데 시가총액은 4조, 뭐 5조, 뭐 2조 이 사이에 있는 종목인데 뭐 편안하게 최근에 시장이 뭐 흔들리고 그래도 안전했죠. 그러라고 추천했던 종목이니까. 자,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날은 47,35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혹시나 조정받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조정받아봤자 어차피 떨어지면은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만약에 얘가 13,500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타격을 덜 받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를 줬던 건데 지금 미국 시장은 별로 안 빠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IT 섹터도 지금 움직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제약주도 움직이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는 좀 빠른 종목을 원한다면 굳이 한국항공우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약주로 바꿔서 들어가는 게 낫지.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랩지노믹스. 자, 랩지노믹스. 어제 가격은 안 돌아왔으니까 그냥 요거는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그 전에 자, 제주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등명 중에서도 제주반도체. 제가 요거 10,000원은 넘어갈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0,000원은 넘어갔어요. 오늘 넘어간 거. 어제까지 9,980원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얼마였는데? 하여튼 여기였어요. 1,200원인가? 그때였을 때가 135%였는데 지금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도 98% 수익이었는데 지금 135%가 아니고 아마 160%, 140%, 150%?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대략적으로 한번 찍어보면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어제까지 98%였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제 그냥 종가에 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먹는 거지만 어제 종가,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찍고 나가서 되게 이렇게 44,375원, 뭐 대충 여기라 치고 이렇게 찍 올리면 150, 한 7,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98%에서 150, 한 8%가 치게 되면 그 차이가 60%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이 60%가.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 산다고 해서는 60%가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죠.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60%가 올라갔느냐, 상한가도 안 갔는데 이게 복리 개념이라고 해서 그래요. 바닥에서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산 사람들은 수익률이 쌓이죠.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한 개가 더 생긴 거잖아요. 원금이 더 생긴 거잖아요.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으면. 그러니까 원금 2개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20% 올라가게 되면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4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60%가 더 상승해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내일서부터는 이제 한 2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60% 막 80%가 더 추가됩니다. 막 수익률이. 그래서 100%가 넘어가면 금방 200%가 되고 200% 되면 400%, 500%도 금방 돼요. 이런 거 부럽죠. 그렇죠? 아니 200% 수익에서 금방 500%, 그러니까 300%가 금방 수익이 빨리 이게 나는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있던 종목이 올라가서 근데 이게 뭐 단번에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고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갈 텐데 그러다 또 고점 돌파하면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금방 500%, 600%, 10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 어떻게 7000%, 8000% 수익이 났느냐? 바닥에 싸게 샀기 때문에 그게 많이 올라가면 7000%, 8000%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게 벌써 어제 기준으로 해서 만 원을 확 넘어가더니 이게 시세가 폭발을 하면서 거의 158%까지 근방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자 이거는 대응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벌써 싸게 샀고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하한가 맞으면 던지면 돼요. 그래도 수익이니까. 하한가 맞으면 던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하한가 맞으면 던지면 손실이 30%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는 비중을 저 어제도 그랬잖아요. 비중을 이미 줄인 상태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 왔다 갔다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만 안 떨어지면 그대로 냅둬라. 왜냐면 차트가 아주 바닥에 있고 제가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거 작전주 세력주 패턴이라 그랬죠. 거래량들도 장난이 아니고 움직이는 게 수상하다. 어쨌든 가는 겁니다. 뭐 이전에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던 2만 원, 3만 원, 5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거니까 뭐 세력들은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5만 원을 띄운다 그래서 이게 뭐 2년 만에 5만 원을 가면 그때 가서 이게 뭐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바닥에서 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바닥에 사서 나서 많이 올라갔어요. 한 30% 올라갔으면 절반을 팔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나머지들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 전망을 믿고 끝까지 가져가는 게 된다. 그게 이제 오징어 다리 가져가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뭐 그다음 목표치는 2만 원, 3만 원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듣고 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사게 되면은 7,000원, 6,000원까지 떨어지는 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개월 수는 6개월, 8개월. 그러니까 그런 고생 안 하려면 절대 신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랩지노믹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 연말과 내년 연초에서 많이 태어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연말과 연초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또 새해가 되면 또 그런 느낌으로 또 매집했던 애들이 또 다시 올리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그 제2의 제주반도체가 또 나오겠죠. 또 나올 거라 봅니다. 왜 장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급락하겠어요? 미국 신고가 갈 텐데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정신 집중해야죠. 또 다른 제주반도체를 잡기 위해서. 자, 랩지노믹스. 자, 오늘 제약주들이 그냥 대강대강 움직이죠.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IT 섹터도 강하지만 어디가 강하냐면 비료 관련주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에서도 비료 관련주가 강하니까 오늘은 제약주들은 힘을 그렇게 많이는 못 내요. 그렇다고 해서 제약주들이 다 약한 것도 아니고 많이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애들은 강해요. 어제 한미약품이 강했으면 오늘은 셀트리온 쪽이 강하죠. 3.6% 강세.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뭐 마이너스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좀 빠져도 별로. 어제 유유제약, 어제 여기서 얘기했던 유유제약, 어제 상한가 갔었나요?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었나? 어쨌든 어제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변동성이 6%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바닥에 있는 애들은 크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어제 얘기 들었던 4,300원 고가격에서 재소 공략을 해보시고 차트가 이뻐요. 차트가 이뻐서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다시 한 번 더 올리면서 그래서 제약주들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제약주들은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IT 섹터가 움직이지만 IT 섹터가 뭐 다음 주 뭐 월, 화, 수 정도 움직이면 또 조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제주반도체랑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장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잖아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화요일만 이틀만 빠지니까 어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님 또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또 현금화해야 되나요? 주식 괜히 했네요. 이런 사람들 나온다 그랬죠? 정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 4일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반등 주니까 오늘 사야 되나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제 시장은 정확하게 얘기했죠. 시장은 폭락 없다. 박스권장이고 눌리면 사면 돼요. 근데 IT는 좀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자 보면은 가는 애들은 잘 가는데 근데 제약주들은 좀 깔끔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의 폐업 종목 랩지노믹스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 IT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IT도 주도주 섹터에서 가는데 매매로서는 제약주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 그 스타일에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일단 깔끔하게 움직이니까 일단 제약주 오늘 랩지노믹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동일하게 4,3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더 다양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제이스텍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9,4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좀 보자면 지난달 말에 미국 IBC가 인도 IBC 법인을 통해서 배터리셀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제이스텍도 함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세를 좀 보이고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제이스텍이 IBC의 지분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함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담자님은 12,88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18% 정도 비중을 싣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까요? 자, 제이스텍은 뭐 2차 전지 이슈가 있었다고 하지만 얘는 원래부터 그 OLED 장비 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라서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애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여야 움직이는 애인데 최근에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갔어요. 근데 AP 시스템도 그렇고 제이스텍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하는 애들을 보면은 반도체 장비랑 같이 섞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그런 쪽인데 지금 당장 오늘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챗 GPT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 GPT,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위주로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도 온 디바이스 AI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좀 붙어 있는 애들, 꼬리표가 그런 애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뭐 나중에서는 그러니까 당장만 보면은 좀 급할 수 있겠지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그러니까 실적들이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실적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이것 때문에 11월 25일 날에 강연을 했던 거고요. 실적은 반도체는 때려 죽여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려면 앞으로의 시대가 구석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업들은요. 뭐 이게 인공지능이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잘. 왜냐면 얘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윤 추구, 돈만 벌 수 있으면 일단은 지르는 성향이죠. 안 그러면은 기업이 계속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을 해보는 사람들 많이 없겠지만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물건을 팔든 물건을 얻든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든 뭐든 간에. 그게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정비용 계속 나가고 나라의 세금은 또 내야 되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금방 적자 나고 금방 망합니다. 계속 돌아야 돼요. 돈들이 계속 돌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업은 뭐 그런 윤리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게 새로운 기업이야, 이게 새로운 기술이야 그러면 앞서서 먼저 선점을 해서 그걸 빨리 해서 팔기 바쁘죠. 서비스를 하기 바쁘죠. 좋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빠른 시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장 갑자기 뭐 상암동 앞에 있는 뭐 카페에서 물론 좀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런 무인 카페가 있긴 하지만 별로 인기는 없죠. 근데 그게 업그레이드 버전 점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IT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차트를 보면 이게 좀 길었어요. 지금 당장 안 움직이는 건 그렇게 답답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서는 내년 되면은 이걸 뚫을 거예요. 이거를. 뚫어요. 뚫으면 15,000원, 2만 원 가는데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당장 갈 것처럼 느끼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2년 뒤 갑니다. 아주 늦게 가도 2년 뒤에는 가요. 빨리 가면 당장 다음 달서부터 갑니다.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차가 큰데 우상향을 해요. 얘네들도 디스플레이도 반도체 장비도 뭐 다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하더라고 그냥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고생 다 했는데 12,800원이면 제가 딱 질문 들어오자마자 알았거든요. 12,800원이면 4년 고생한 거예요 지금. 4년 고생했는데 지금 왔다 갔다 답답하다가 안 움직인다 여기서 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4년 고생했으면 딱 2년만 더 고생하셔라. 2년 안 걸릴 수 있어요. 자, 길게 말도 안 되게 길게 봤을 때 2년을 얘기하는 거지. 왜 2년 정도 지나면요.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아이언맨들이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우주 항공모함이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주 항공모함 만들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로봇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어쨌든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도체 많이 쓰이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실적들이 그렇게 좋아지게 되면 얘네들도 이쪽에 있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거를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은 뭐 그냥 가져가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카페 24시요. 카페 24? 예. 두 번 나눠서 팔고요. 네. 지금 조금 한 5% 정도 남았거든요. 13,500원에. 그러니까 비중 거의 다 팔고 95% 팔고 5% 남겼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 뭐 대응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래서 한 3만 원 잡고 있는데. 95% 파는데 3만 원, 그래 3만 원 보시는 거 되죠, 당연히. 더 욕심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익은 많이 냈고.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라가기 전에도 제가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작전주라고. 이거 여기서 제가 왜냐면 거래량을 봤을 때 이거 작전주 성격이 깊다. 언젠가는 뭐 움직일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이걸 들고 있는 세력들은 과연 3만 원만 먹고 욕심을 버릴까? 물론 이제 비중이 100%라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100%면 지금이라도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는 욕심내면은 뭐 어디가 안 깨지면 가져가서 근데 5%밖에 안 남았다라 그러면요. 2만 원 안 깨지면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세력들은 좀 아쉬워서라도 더 땡겨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만 원이 안 깨지면 5% 정도면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5%도 좀 아까워서 좀 대응을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2만 원이 아니고 뭐 22,500원 좀 더 올려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도 수익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싸게 샀기 때문에 좀 편안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 흐름 어떤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12%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3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매수가 4,30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0.76% 강보합 수준이고요.
있고요. 2,5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1.2% 넘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소송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관련주인 파버나인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관련주들 흐름도 오늘 장중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1% 마찬가지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8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서로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에코프로는 오늘 1.7% 정도 상승하면서 64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LNF는 오늘 장에서 파란불 켜면서 장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8분 지났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은근히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은데요. 뭐 효성, OMB, 남해화학, 뭐 차트를 잠깐 보면 효성, OMB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튀죠. 그리고 남해화학. 그러니까 음식업종도 오늘 보면은 미래생명자부 사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미래생명자원. 자, 이런 모양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바닥에는 종목들 안 움직인다고 버리면 안 돼요. 연말 연초장이 되게 되면 이렇게 앞에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는 애들은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IT 섹터가 좋아요. 로봇주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없어요. 대부분 적자 회사예요. 뜬구름식이기 때문에 안전한 쪽은 근데 잘 움직이는 쪽은 로봇이 맞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자면은 반도체 섹터가 좋을 거고, IT 섹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약주들은 지금 이슈에 핫하니까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급이죠, 그렇죠? 주도주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주도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은데 그럼 그 위에 제가 늘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 음식업종 얘네들도 버릴 게 없다. 그리고 방산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얘기할 때에서 퍼스텍을 비교해드린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퍼스텍뿐만 아니라 봐봐요. 지금 효성 OMB 보면 이것도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이슈 붙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튀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연말 연초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 많고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도 그랬거든요. 제주반도체도 지금이야 저렇게 잘 움직이지만 저거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고생했던 이거 원래 8월달, 9월달에 자주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사료, 비료, 음식업종, 방산, 제약바이오, 반도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휴니드도 다 이렇게 생겼죠, 다들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 저는 그래서 퍼스텍 이렇게 앞에 거래량 실린 거 봐서는 이전에서도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갈 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전에 여기서 추천했었거든요. 여기 2020년도에 추천했었는데 그때 조금 먹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어졌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올리는데 거래량들이 막 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퍼스텍, 뭐 빅텍, 휴니드, 효성 OMB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랩지노믹스도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 뭐 일양약품뿐만 아니라 무슨 약품, 무슨 제약 다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제주반도체 움직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버릴 게 없다. 대신에 빠른 매매를 원할 거면 안전한 IT를 하시고 조금 위험하지만 로봇주들도 인공지능도 괜찮고 제약주들도 괜찮고 이런 쪽들이 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방산주들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쪽은 안전해요. 실적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대형주 쪽으로는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애들이 훨씬 당연히 더 안전하죠. 근데 이런 애들이 가다 보면은 이제 조그만 애들도 뭐 올 연말이나 내년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있는 분들도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어쨌든 잘 보유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또 알아요. 효성 OMB처럼 휴니드가 혹은 퍼스텍이, 빅텍이 급등을 할지. 자, 어쨌든 시장은 뭐 양호하고 뭐 테마주들도 계속 순환하고 하는 흐름 이어질 거니까요. 오후장도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으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제약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전일 대비해서 1% 넘게 현재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9,0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일단은 엄청난 호재가 있긴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온 경구용 항암제, 특히 재발이나 전이가 되는 이 유방암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가 미국 FDA 임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또 최근 기사를 좀 보니까요.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해외 매출 쪽이 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6,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자, 차트 보니까 가격 싸게 잘 사셨네요. 일단 제약주의 흐름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6,200원이면은 이전에 더 싸게 샀다가 큰 수익 났는데 안 팔고 욕심냈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때 못 파신 건 좀 아깝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좀이라도 비중을 더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줄였겠죠. 아무래도 뭐 줄였으니까 버티고 있겠죠. 지금은 또 가져가세요. 가져다 10,000원 돌파할 때쯤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고 있고 앞에 거래량들이 괜찮고 말랐잖아요. 지금 다시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좀 횡보 기간이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지만 10,000원 이상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으로는 알테오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장에서는 2.04% 상승하면서 7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나왔던 기사고요. 자사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자체 품목 테르가제를 내년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테르가제 같은 경우에는 안과 수술에서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또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함께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테오젠은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이 매수하셨을 때는 68,000원이었고요. 40% 정도의 비중을 현재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 수익은 수익이신데 좀 더 싸게 바닥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비중도 많고 자, 차트를 보면요. 차트가 일단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여기 2022년도 여기가 바닥이었죠. 바닥인지 아닌지 여기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 여기서 바닥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를 뚫었을 때서부터 시세는 시작이 됐던 건데 이미 시세가 시작상 상태에서 들어가신 건 맞는데 그러니까 강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는 좋은데 강한 상태에서 싼 자리는 5만 원, 6만 원, 비싼 자리는 8만 원대에 있는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위에 좀 상단에 있잖아요. 비중도 많고 이럴 때 좀 불안한 게 조정을 받고 손실을 받겠을 때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제약주가 좋을 거라서 냅두면 올라가게 하겠지만 단가가 조금 비싼 게 좀 흠이니까 8만 원 정도로 다시 올라오면 파세요. 팔았다가 단가를 6만 원 이하로 맞춰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여기 4만 5천 원인데 지금 제약줄이 강하니까 4만 5천 원 안 내려올 것 같고 6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상담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뭐 박스권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급락도 없을 거니까 계속 테마주의 순환매를 보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틀 때도 있고 뭐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순환매랑 박스권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 시장 급락할 것 같아갖고 뭐 그런 겁은 안 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은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특히 더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장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매매하기 좋은 장이니 공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4,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